예, 형용사 절 나가겠습니다. 예, 형용사 절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철 이런 뜻이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철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절이 모양은 절인데 역할은 뭐 한다는 겁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역할은 명사 수식과 보호 기능을 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나 절은 품사처럼 그 모양을 딱 보고 얘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이나 구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모양은 우리가 딱 보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부정사만 딱 보고 뭐 툴립 혹은 뭐 툴럽 이것만 딱 보고 그것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문장 안에 쓰여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품사와는 다르게 구나 절에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보호는 명사에 있는 것만 보호로 보고 예, 수식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썼죠. 예,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명사 수식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절이 명사를 수식하는데 구나 절은 또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수식을 못해요. 반드시 명사가 있으면 뒤쪽에서 구나 절은 형용사일 때 얘기죠.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었나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앞에 투부정사 있었죠. 예, 이게 형용사 역할,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분사도 좀 길어지면 뒤에 뭐를 데리고 다니면 뒤에서 수식했죠. 그래서 분사가 무슨 형태를 취할 때입니까? 구의 형태, 좀 길어진 형태를 취할 때는 뒤쪽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뒤쪽이에요.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어느 쪽에서 수식합니까? 뒤쪽에서 수식합니다. 이 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관계 대명사라는 놈과 관계 부사라는 놈이 있었죠. 예, 특히 앞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 대명사나 혹은 관계 부사에서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를 보통 앞에 있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 명사의 준말이죠. 앞에 있는 명사 이런 뜻으로 구나절은 반드시 뒤에서 앞을 수식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관계대명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관계사라는 말과 이 관계사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관계사라는 품사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접속사라는 그 뜻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말입니다.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쳤다. 그런데 그것이 한 놈의 이름이다. 원래 두 개 존재하는 품사였는데 그것이 한 놈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즉, 두 개의 품사 역할을 하던 역할을 하나의 품사가 담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품사 역할을 하던 놈을 관계대명사라는 놈이 자기가 혼자서 그 두 개의 품사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의 품사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의 품사가 두 개의 품사 역할을 하나의 품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종류는 밑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후, which, that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 which, that. 그게 왜 그렇게 갈라지는지는 밑에서 이제 명사 정리할 때 관계대명사의 정리를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후, which, that 세 가지가 있는데 역시 자기가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접속사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놈들 뒤에 이렇게 문장을 끌고 오죠. 자기가. 그래서 끄는 절에 항상 맨 앞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접속사처럼. 왜냐하면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맨 앞에 있게 되고 원래는 접속사와 대명사 두 가지 역할이었는데 즉 두 가지 품사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품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품사가 된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뒤쪽에서 대명사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마치 그냥 문장 앞에서 접속사 역할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뒤에서 뭐가 빠졌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예, 대명사 자리, 즉 대명사 자리라는 게 뭐죠?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SOC,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대명사 자리가 빈 것은 아닙니다. 즉 SO 자리가 빈 것은 아닌데 그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 그건 요 예문을 통해서 할게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맨날 그 관계대명사 하면 SOC 자리가 빠졌느니 뭐 SOC 자리를 찾아야 된다니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두 개의 품사가 된 역할을 하나의 품사가 대신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관계대명사라는 놈이 대신하다 보니까 마치 뒤쪽에서는 대명사 자리가 빈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네. 예문을 한번 보죠. I have a book, she bought me it yesterday라는 두 가지 문장. 원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 반드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and라고 하는데 이때 and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접속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접속사를 해서 연결한다. 뭐 부사절 접속사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and를 쓴 것뿐입니다. and는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되셨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I have a book 하고 그다음에 I bought it. She bought me it yesterday. 나에게 어제 그것을 사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역할을, 즉 이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문장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I have a book까지는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 접속사와 이 대명사의 역할을 한 놈, 누가 합니까? 위치가 담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역할을 하던 것들을 얘가 하나로 몰아서 하다 보니까 원래 it이 있던 자리에서 뭐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대명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지금 사형식이죠. 나에게 그것을 사주었다 해서 이 do 자리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제가 그냥 그 관계대명사라는 놈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속사 대명사 역할을 한 놈이 두 개의 품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실제 이 문장은 대등접속사라고 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뭐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같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그거 의미가 같다는 뜻으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쓰이고 마치 접속사처럼만 보이고 뒤에서 우리 대명사 it이 빠진 것처럼 즉 do 자리가 빠진 것처럼 보인다.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관계대명사는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꺼번에 받아서 이 자기가 이끄는 절 전체가 누구를 수식하도록 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 위에서 선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행사는 반드시 뒤쪽에서 빠진 그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it이 뭘 받았었죠? 이거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라는 게 원래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앞에 명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it이 가리키는 게 예를 들면 이게 A, B, C, D라는 명사라면 어느 것이나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로 A를 수식하려고 하는데 D를 받아서 it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이 두 개는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죠. 즉 뒤에서 빠진 그 대명사의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 말이 된다는 뜻이죠.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말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북을 갖다 집어넣으면 말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수식받는 명사와 관계대명사절에 그 빠진 대명사, 여기서는 book과 it이겠죠. 이것이 두 개가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지 이렇게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엉뚱한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것을 수식하느냐 알고 싶다면 반드시 그 자기가 수식하고 있는 명사를 뒤쪽 자리에 빠진 자리에다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어쨌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서 어떻습니까? 뒷문장이 앞문장을 수식합니다. 그랬을 때 수식받는 놈은 바로 여기서 빠진 it의 자리, 즉 do의 자리에서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놈이 이 역할과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자리가 빈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다 책을.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하나 더.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위치가 오냐, 대시 오느냐, 뭐 와시 오느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 대실 수도 있고 와실 수도 있고 그건 문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 뒤에서 뭐가 빠졌냐 그거 이전에 앞에 문장이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있느냐부터 따지셔야 돼요. 나는 가지고 있다 책을. 문장이 완료가 됐죠. 문장이 완료됐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주절에서 그렇게 형식을 전달해서 문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간접의 문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명사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명사절 앞에서 배웠잖아요. 무슨 자리, 간접의 문문 같은 건 어디? SOC 자리 써야지 명사절이죠. 그런데 문장이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뭐는 아니다? 명사절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명사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위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형식이 완료됐다는 걸 아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 책 한 권을 끝났어요. 그러면 뭡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얘는 관계대명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위치를 부사절로 쓰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빨리 뭘 찾으셔야 돼요? 얘가 빠진 자리를 찾으셔야 되죠. 그러면 뒤에도 또 형식을 따져야 돼요. 이제 따지는 겁니다. 뒤쪽에서 이제 do가 빠졌니, io가 빠졌니, 혹은 뭐 주어가 빠졌니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하시라?
앞에서 형식이 완료됐는지부터 보시라. 나는 가지고 있다 책을. 완료됐네. 관계대명사가 있구나. 위치가. 빨리 어디 찾아야 돼? 여기서 빠졌겠구나. 그런 다음에 이게 맞은지 알려면 여기를 넣어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녀는 사주었다 나에게 그 책을. 말 되니까 얘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나는 가지고 있다 책 한 권을 그녀가 나에게 사주었던. 지금 하실 때 위치를 해석하지 않았죠. 이 해석하는 점도 다르죠. 간접 의문은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관계대명사일 때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자체는 그것이 후든 위치든 대시든. 그녀가 나에게 사주었던 어제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 빠진 자리, 여기 DO 자리가 빠져 있고 문장이 앞에 있는 그놈을 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끝은 항상 뭐뭐하는, 뭐뭐의 이런 식으로 끝나야겠죠. 그녀가 나에게 사주었던 책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앞에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되셨죠? 정리를 해보면 관계대명사라는 놈은 뭐라는 것이다? 접속사와 여기서는 and였었죠? 위에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데 걔의 이름이 바로 그 수식받는 명사의 이름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선행사라고 부른다. 선행명사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 그런데 그 선행사라는 놈은 반드시 뒤에서 빠진 그 it과 여기서는 it이었겠죠? 그 대명사와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에 얘를 갖다 넣어보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DO 자리에 넣어보면 말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죠. 문장 속으로. 관계대명사의 종류입니다. 오늘은 후까지만 할 텐데요.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후, 위치, that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수식받는 그 명사, 뭐라고 그랬죠? 선행사라고 했던 그것의 종류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후가 만약에, 선행사가 만약에, 선행사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를 쓰는 것이고, 그것이 사물이면 위치를 쓰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사람과 사물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that이다.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다. 되셨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뭐가 되는 경우, 선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that만 쓰셔야 되죠. 왜냐하면 얘들은 둘 중에 하나만 받는, 사람, 사물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을 동시에 받을 때는 반드시 뭘 쓰셔야 된다? that을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지 간에 that은 사람, 사물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데 걔 우리 가족이니까 사람 취급하면 안 되냐? 사람 취급하셔도 됩니다. 즉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정도는, 반려묘나 반려동물 정도는 사람 취급하셔도 돼요. 그래서 후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원래 동물은 어디에 속합니까? 동물은 사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취급하셔도 돼요. 보죠? 하나씩.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되셨죠? 즉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뒤쪽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아까 같은 경우에 이게 DO 자리였죠. 이 DO 자리에서 빠진 이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북이 사물이기 때문에 얘는 위치로 결정이 된 것이죠. 여기 대 쓰셔도 돼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대 쓰셔도 똑같습니다. 사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후 보죠. 관계대명사 후. 선행사가 사람일 때입니다. 어디까지는 가능하다고요? 반려동물까지는 괜찮습니다. 격이 있어요. 근데 얘가 격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관계대명사 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왔을 거고, 그랬을 때 뒤쪽에서 빠진 자리가 SOC 자리에 따라서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면 주격이라고 부르고요.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복격이란 말은 쓰질 않는데요. 복격이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보호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주격 보호라고 해서 2형식 때 주격 보호가 있고 5형식 때 목적격 보호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개 주격 보호인 경우에는 주어하고 비슷한 모양인 경우가 많고, 목적 보호일 때는 목적어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격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즉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에 의해서 결정이 주로 되기 때문에 복격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빌 수 있는 것은 대명사들이 있기 때문에 빌 수 있는 것은 SOC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들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주격, 목적격, 복격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격이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예, 주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죠. 즉 주격이라는 것은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문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 라는 의미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빠진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부르죠?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진 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소유격이 빠진 자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봅시다. 주격의 모양은 who입니다. 예, who고 목적격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whom. 예, 의문사 할 때 목적격이 whom이잖아요. 그런데 의문사 할 때 뭐라 그랬었죠? 예, 의문사 있는 의문문 할 때 현대 영어에서는 who를 써도 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who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격의 모양이 똑같죠. 목적격도. 소유격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즉 이 부분은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에 명사가 하나 있어요. A라고 합시다. A라는 명사가 있는데 A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그 부분만 살짝 받는 거예요. 그 뒤에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보통 뭐의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는 앞에서 저기 의문사 할 때 똑같이 얘기했지만 형용사가 뭐였습니까? who였죠. who의 형용사형이 who였잖아요. 그래서 그 형용사형인 wh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어떤 뭐랄까 mother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엄마의 혹은 그녀의를 받을 때 who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격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격은 자격이라는 뜻이라는 거. who 모양이 조금 다른데 예,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who가 가장 스탠다드하고 쉬운 부분입니다. 주격, 예, 주격이라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주어 자리,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자리가 빠져 있다는 소리겠죠? 예, 주어 자리가 빠져 있고, 그럼 이때의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There is a student who wants to meet you.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예, 이유는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차근. There is 그러니까 무조건 이 형식이에요. A student에서 문장 끝났겠죠. 한 학생이 있다. 예, 문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뭐가 아니라는 거죠.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아니면 who가 뭐겠습니까? 관계대명사밖에 없잖아요. 관계대명사겠죠. 그 다음 want to meet you. 어디서 빠졌습니까? 예, 주어 자리가 빠졌습니까? 아,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누가 빠졌습니까? 예, student가 빠진 겁니다. 뭐 he나 her가 he나 she가 빠졌겠죠. 그러니까 want to see meet you. want to meet you. 당신을 원하기를.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동사 뒤에 타동사든 뭐든 간에 이렇게 오면 같이 하라고 하셨죠? 예,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너를 만나기, 삼형식이죠. 뒤에는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 예, 원래 문장은 뭐였습니까? and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There is a student and he로 할게요. He wants to meet you. 이거였겠죠. 그래서 and he가 한 번에 누구로 쓰인 겁니까? who로 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예, 그리고 이 전체 문장은 앞에 있는 student를 수축합니다. who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있다.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 예, 머릿속에서는 이게 빠졌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두 번째 해볼까요? He who goes down in history is one who weathered the storm in the past. 봅시다. He who. 야, 이건 보지 않아도 나중에 많이 연습하시면 이건 관계대명사는 금방 알아요. 이게 간접 의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간접 의문이 될 수는 반드시 어디 있습니까? 동사의 사이에 두고 동사의 앞부분인 주어 자리에 있든지 뭐 목적어 자리에 있든지 보호 자리에 있든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그냥 관계대명사예요. 사실은. He who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이때 he는 원래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 아니라 일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람. 요즘은 일반 사람이라는 의미로 뒤에 있는 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얘하고 얘는 지금 의미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여기는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he who라고 썼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게 뭐냐면 남녀차별 때문에. 그럼 she who는 이게 일반 사람이냐? 예,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예, 이게 뭐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일반 사람을 가리킨다는 건 좀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he 봅시다. he who 예, 딱 주어 빠진 거 바로 보시죠. go down in history라고 이거 수거입니다. 그냥 go down in history 뭐 직역을 하면 역사 안으로 내려가다 이런 뜻인데요. 예, 역사에 기억되다 이런 뜻입니다. 뭐 기록되다 역사에 기억되다 go down in history.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은 이 말이죠. 사람은 is 이 형식이죠. 원 예,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느껴지시죠? 지금 역사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뭐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이다. 문장 끝났죠? 예, 뒤에 또 관계대명사를 써놨어요. 주어 빈 거 바로 보시나요? 예,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who weathered. weather는 타동사로 어떤 폭풍 따위를 견디다, 헤치고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storm in the past. 과거에 폭풍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견뎠던 사람이다 혹은 헤치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네, 둘 다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 I met a boy who was kind to me and who was very handsome. 나는 만났다. 삼형식 먼저 끝났죠. 예, 목적어. 그러니까 이 who가 뭐겠습니까? 관계대명사죠. 예, 얘가 간접 의문문이 없으니까. 또 주어 빈 거 보이시죠? 예, 이 두 가지가 바로 문장이 끝났다, 형식이 완료됐다, 또 주어 자리가 없네 라는 것이 관계대명사라는 신호예요. kind to me, 나에게 친절했던 소년이고 1번 대신접사 and가 연결하는 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 후후 연결하는 거죠. 또 역시 매우 잘생겼던 소년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친절했고 매우 잘생겼던 소년이다. 후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주어 자리를 빠졌다고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One who had to face harder conditions is stronger than the one who didn't. 봅시다. 좀 지우고 갈까요? 이때는 원을 썼죠. 그냥 사람을. 예, 아까는 이게 비교 대상이 있어서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he를 쓴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원, 후. 예, 아까 똑같은 형태죠. 예, 동사가 나오기도 전에 후가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관계대명사. 주어도 빈 거 보이시죠? 예,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had to face. face는 타동사로 어디에 직면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던 사람은 예, 이제 동사가 나왔죠. 스트롱거. 이 형식입니다. 더 강하다. than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컨정션이라는 거 조심하시고. one who didn't. 뭐가 빠졌습니까? face hard conditions가 빠진 거죠. 예, 된 다음에는 이렇게 생략이 잘 돼요. 앞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빼먹어버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이런 뜻이죠. 네, 역시 주격관계 대명사죠. 되셨죠? 그 다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돕는다. 이때 does는 사람이라는 일반 표현이에요. 이것도 사람들, 이게 people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을 돕는다. 문제 끝났죠. Who help, 주어 빈거 바로 보이시나요? 자기 자신들을 돕는 사람들이죠. 예, 이거를 약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하늘은 돕는다. 사람들 끝났어요. 스스로를 돕는. 주어 빠진 거 딱 눈에 보이셔야 돼요. 예, 역시 뒤에도 삼형식. 그들 자신을 돕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도우주후는 그냥 외워두세요. 이건 무조건 주격관계 대명사거든요. 도우주후. 예. 이게 뭐가 나오겠죠. 동사 이렇게 나오고 예, 무조건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 물론 뒤에가 과거면 무조건 뭐뭐 했던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우주후는 그냥 외워두시면 편해요.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 주격관계 대명사면은 형태가 완전히 정해졌기 때문에 도우주후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관계 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은 돕는다. 뭐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을.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뜻이죠. 되셨죠? 예, 주격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목적어 자리 빈 거를 이제 유념하셔야 돼요. She is the woman whom을 일단 할게요. I want to help. 보시죠. 뒤에가 비었냐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비동사 다음에 명사 왔으니까 이 형식 문장 끝났죠. 예, 형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이다. 문장 완료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Whom I want to.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지금처럼 이렇게 왔을 때 whom이든 뭐 who든 I want to help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본동사에 즉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의 자체의 동사에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분사이든 투부정사이든 전혀 상관없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서도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도 빠질 수 있고 원투의 목적일 수도 있고 헬프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을 넣어보는 거죠. 그 여자를 원한다, 돕기 위해서. 이게 좀 어색하죠? 여기다 넣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여자를 돕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기서 빠진 겁니다. 예, 뒤에 꼭 그 본동사, 그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의 본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혹은 분사든 간에 상관없이 예, 모양은 어떤지 간에 뒤에 동사가 와 있으면 그 뒤에는 언제든지 빌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원, 투 한번 해보시라고. 원, 투 부정사 삼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돕기를 원하는 이런 뜻이죠. whom이 들어가더라도 who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He is the man. 예, 문장 끝난 거 바로 보시나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whom은 뭐겠어요? 관계대명사겠죠. You can trust. 예, 목적어 바로 보이시죠?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He's the man. 계속 이 형식만 써놨네요. 그는 그 사람이다. 문장 끝났습니다. count on이 한 단어예요. 무엇을 믿다, 의지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depend on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 네가 믿을 수 있는. 이거는 나름대로 뭡니까? 이 count on 자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전치사 뒤에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어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타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거예요.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만 목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거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모두 목적어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on의 목적어다라고 볼 수도 있고 count o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엄밀하게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는 그 사람이다. 네가 믿을 수 있는. 그 남자가 여기서 빠진 거죠, 지금. 형식 구별 안 되면 분명히 안 된다고. 이건 나름대로 삼형식이죠. 목적어가 없긴 하지만 삼형식. 왜냐면 생각이 된 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e girl whom he adopted is adorable. The girl who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느껴지시나요? The girl whom, who. 그 다음에 뭐가 빠졌나요? 주어는 있고 동사도 있어요. adopt는 무엇을 입양하다라는 뜻이죠. 입양하다. 목적어 빠진 거 보이시나요? 그가 입양했다. 그 소녀를 입양했다. 이 말 되죠. 그러니까 그가 입양했던 그 소녀는 이 형식이죠. 이 실제 거래 동사는 여기 있는 거죠. adorable. 사랑스러운 이런 형용사죠. 사랑스럽다. 되셨죠? 그 다음 There are children whom she used to babysit. 대어리스 구문이네요. 받아보면 이 형식이라는 걸 금방 알겠어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who. used to는 이게 조동사라고 앞에서 배웠었죠. used to 부정사 뭐뭐하곤 했다라는 뜻이죠. 혹은 뭐뭐 했었다라고 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뭐하곤 했다. 베이비시라는 게 동사예요. 베이비시터 아시잖아요. 저거에서 SITTER 넣으면 그게 아기를 아기 같은 거 말 그대로 아기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기를 돌보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돌보다. 삼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그녀가 돌보곤 했던 아이들이죠. 그다음 He has two sons whom she is proud of. 그녀는 가지고 있다 두 아들을. 문장 딱 끝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Whom, who, she is proud of. be proud of를 하나의 동사로 보면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비형용사 전치사가 오거든. 이거 마치 끝이 전치사니까 하나, 둘, 세 개. 마치 뭐처럼 상부동사처럼 하나의 동사 취급하셔도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은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상부동사 취급하시기를. 아니면 be proud of의 목적어. 뭐 둘 다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카운터과 비슷하죠. 지금 이거 하나의 다 동사로 보면 동사의 목적어가 빈 것이고 전치사만 보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빈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투 선즈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녀는 두 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해서 빠진 거죠. 문장 형식이 완료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완료가 됐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니까 목적어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구나. 이게 느낌이 오셔야 돼요. She is proud of.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뜻이죠. 되셨죠? 소유격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뭐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먼저 후주죠. 후주가 되는데 앞부분에 있는 명사의 뭐 부분만 받는 거냐면 소유격 부분만 받는 거니까 명사의라는 뜻만 부분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형용사들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명사가 있죠. 이럴 때는 이 자체를 하나의 뭐라고 본다? 이 자체를 하나의 관계 대명사로 보시라는 거예요. 받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의 요것만 받지만 대문자를 써야겠네요. 요것만 받지만 얘하고 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명사가 올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관계대명사. 마치 의문문 할 때 똑같죠? 후주, 북 할 때 그 후주하고 똑같습니다. 의문사 할 때 누구의 책 이런 식으로 보죠. The woman is my mother, her bag is blue.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녀의를 받았겠죠? 실제로는 her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백.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녀하고 백은 영어에서는 수식하는 부식받는 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의 취급하는 거예요. 그녀의 가방이죠. 가방하고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끝이 결국은 가방 명사이다 보니까 되셨죠? 명사이다 보니까 얘도 마치 뭐를 받는 것 같습니까? 아까 걔들처럼 이렇게 주어 자리가 빈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받는 부분은 그녀의라는 뜻만 받는 거지만 이게 자체를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가 빠졌냐? 그건 아니죠. 백이 빠진 겁니다. 백이 빠진 건데 그 형태상 그렇다는 뜻이에요. 형태상.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럴 때도 이 자체를 하나에 본다. 그럼 해볼까요? 더 워먼이니까 바로 꾸며야겠죠? 워먼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뭐였었어요? Her bag is blue였는데 뭐로 봤습니까? 이거를 수식하려면 whose bag으로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면 is blue. 마찬가지로 뭐가 비었습니까? 예, 주어 처리가 마치 빈 것처럼 보입니다. is my mother이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소유격은 좀 해석을 하세요. 이건 원래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해석을 좀 하세요. 그냥 안 되는 거라는 건 아시고. 그러니까 그 여자입니다. 그녀의 가방이 파란색인 하고 예, 그녀를 좀 해석을 하세요. 예, 안 하면 어색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해석을 좀 하시라는 거 그냥. 예, 원래는 해석하면 안 되는 걸 아시고 그녀의 가방이 파란색인 그 여자는 나의 엄마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소유격일 때는 뭐 뒤에 있는 뭐하고 같이 본다? 예, 명사하고 같이 봅니다. 이렇게 명사하고 같이 보면 SOCJ 똑같이 자리가 빠진 것처럼 보여요. 되셨죠? 그런데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지금 제가 더 woman이라고 받았지만 엄마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엄마는 당연히 여자니까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받는 경우는 문장 뒤로 가겠죠. The woman is my mother 하고 문장 끝났을 거예요. 이런 경우. 문장 끝났죠. 이 형식으로 나의 엄마이다. 뭐라고 씁니까? 똑같이 whose bag is blue. 그 여자는 나의 엄마이다. 그녀의 엄마를 받는 거예요. 그녀의 가방이 백이 파란색인 나의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형태를 두 가지로 쓰는데 제가 일단 밑줄은 여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예, 받는 건 일단 더 워먼. 그래서 형태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마더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와야죠. 어쨌든지 영어에서는 수식 받는 말과 받는 말이 하는 말과 받는 말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여자를 꾸미니까 얘가 이 사이로 들어가신 거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를 꾸미니까 뒤로 온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식할 때는 가까운데, 특별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까운 데 놓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밑에 한번 해보죠. He will marry a girl, her family doesn't like him 이죠. 누굴 봤습니까? 그녀를 봤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일단 he will marry a girl. 한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합니다. 문장 끝났죠. 삼형식. mary는 타동사죠. 뭐와가 붙는 타동사입니다. 뭐와 결혼하다. 어떻게 봤습니까? whose family를 받으시죠. 그녀의 가족이 하면 뭐가 빕니까? 예, 주어 빈 거 보이시죠? 가족이 doesn't like him. 그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예, 주급. 이럴 때는 이 자체를 그냥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녀의 가족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 그 다음 I have a daughter, her name is Mary. 같이 보죠. 밑줄 안 걸었는데 daughter하고 her 그냥 바로 보이시죠? 나는 가지고 있다. daughter를 D-A-U-G-H-T-E-R. 예. 삼형식으로 문장 끝났습니다. 뭘 써야 됩니까? whose name. 그녀의 이름이 Mary in 이런 뜻이죠. Mary in. 예. whose name is Mary.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그냥 해석만 해볼게요. The girl whose house is next to his always smiles at him. 그 소녀예요. whose house 바로 보시나요? whose 보면 바로 뒤에를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 비었죠. 예, 관계대명사라 뜻입니다. be next to는 그냥 외우세요. 무엇의 옆집이다 혹은 옆이다 이런 뜻이죠. 옆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그이라는 거는 소유격 그이가 아니죠. 이건 소유 대명사입니다. 그의 것이란 뜻이죠. 그의 것. 여기서 그의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그의 집이란 뜻이죠. 그 소녀의 집이 혹은 그녀의 집이 그의 집의 옆에 있는 그 소녀는 언제나 웃는다. 힘. 스마일은 그냥 자동사는 스마일 에까지 외우셔도 돼요. 무엇을 보고 웃다. 무엇에게 웃다라는 뜻이죠. 삼형식으로 볼게요. 그냥 그에게 언제나 웃는다 이런 뜻이고. A child whose parents are dead is called an orphan이라고 하죠. child입니다. whose parents. 예, whose 보시면 뒤에까지 항상 늘 보셔야 돼요. 예. 주어 비어 있죠? dead. 이 형식입니다. 죽은. I. 이건 뭐 his나 혹은 child는 그 중성이기 때문에 his인지 헌지 모르죠. 예, his로 할게요, 그냥. 그 아이입니다. 그의 부모가 죽은 아이죠. 아이는 이제 주어가 나왔고 동사 be called, BPP는 수동태죠. 불려진다. 이거는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5형식은 몇 형식이라고 했습니까? 2형식이라고 했죠. 수동태가 되면 이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이거기 때문에 고아라고 불려진다. 이건 고아라는 뜻이죠. 예, 고아라고 불려진다. 예. 소유격 관계에서 조금 어려운데 연습하시면 또 금방 돼요. 그러니까 whose라는 소유격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뒤에 있는 명사하고 한 덩어리로 취급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who고요. 내용을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형용사 절입니다. 드디어 형용사 절에 들어왔어요. 영어의 형용사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아까 설명드렸지만 관계대명사가 뭐였습니까?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합친 거고 관계부사는 뭐겠습니까? 그럼 접속사하고 부사가 합쳐졌다는 소리겠죠. 예.
절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앞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명사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원래는 접속사와 대명사라는 두 가지 역할을 어떤 놈이 합니까? 관계대명사라는 한 놈이 하다 보니까 마치 뒤쪽에서 뭐가 빈 것처럼 보인다? 예, SOC 자리가 빈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접속사와 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앞에 문장을 수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뭐라? 앞에부터 차근차근 나가서 이렇게 형식이 완료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간접 의문문하고 마구마구 헷갈립니다. 문장이 완료됐다. 완료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그죠? 수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 명심을 하시고요. 종류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그랬습니까?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사물인 경우, 또 사람이나 사물인 경우에 따라서 후, 위치, 대수로 변한다고 그랬죠. 격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이 모양, 목적관계대명사는 훔이 맞는데 후도 된다 그랬죠. 소유격만 받을 땐, 특히 소유격은 뒤에 있는 누구와 명사와 한 세트로 취급해서 소유격관계대명사로 취급을 하시고, 이 소유격은 반드시까지는 아니고요. 웬만하면 해석을 좀 하시라 그랬죠. 예, 해석을 좀 하시라 그랬어요. 그녀, 이런 식으로, 그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위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